예, 알겠습니다. 이제 4장입니다. 4장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네요. 보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상태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파악할 때는 반드시입니다. 다 당연히 그죠? 어떤 지번이죠. 지번. 행정으로 보면 지번을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지번 하면요. 과거에 어떤 지번도 있고 지금 도로명도 있죠. 다 치면 다 나오는데 확인 꼭 해야 됩니다. 일단은 보시면 토지 이용상을 볼 때 보시면 참 볼 게 많죠. 우리 한국 보시면 지금 각종 다음이라든지 또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라든지 또는 구글 등이죠. 구글 등을 통해서 토지를 이제 실제 방문하지 않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또 구글 보시면 이 지번을 딱 쳐보시면요. 지도죠. 지도에 딱 가보시면 딱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어떤 지역이 착 이렇게 도로가 있어가지고 건물을 다 볼 수 있게 딱 나와 있습니다. 또요, 이쪽에 오른쪽을 클릭할 때 왼쪽 말고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쪽에 지번입니다. 지목. 각종 어떤 지번도 다 나오고, 지번도 다 나옵니다. 지번도 다 나오고요. 이 지번 속에서 토지 용도 지역도 거의 대부분 다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주거 지역, 또 파란색에서 무슨 권리 지역 다 이렇게 형성이 쭉 되어서 나옵니다. 이걸 확인하실 때, 이거 한번 보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지번 가지고요. 루리스라는 시스템입니다. 루리스란 어떤 시스템이에요. 루리스라는 시스템입니다. 루리스 해가지고요. 국가 이제 보시면 토지 이용 규제 시스템, 토지 이용 정보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정보 시스템. 요 시스템을 쳐보시면요. 바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을 꼭 해서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금 나옵니다. 나와요. 이것을 조회를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번 딱 치시면 거기에 딱 뜹니다. 딱 떠가지고요. 어떤 지번이 딱 나오면서 그 지목도 나오고요. 토지 면적도 나오면서 해당 공시가입니다. 공시가 이것도 딱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그 지역의 지목 또 면적과 공시가가 딱 나와요. 그래서 저거 밑에다가 얼마 이렇게 다 뜹니다. 그래서 1,700 이렇게 다 뜹니다. 다 떠요. 이것도 뜨고 또 보시면요. 해당 그 용도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이 딱 나옵니다. 나오고 용도 지구도 나오고 용도 구역도 나옵니다. 나오고요. 기타 특별법 상의 각종 어떤 제한받는 지역이 쫙 나옵니다. 쫙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도로에 붙어 있다. 도로에 보시면 접합되어 있다, 붙어 있다, 또요 저촉되었다 해서 도로 부지가 일부가 딱 포함이 되었다, 또 쫙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 상관 다 확인을 딱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토지 용도 지역, 또 토지 용도 지구, 토지 용도 구역 보시고, 그 다음에 특별법상의 제한상을 딱 확인을 하시고요. 도로 접도한 여부도 확인을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상을 반드시 토지 볼 때는요, 토지 이용료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그 상이 쭉 나오네요. 그래서 다음 장 넘어가시면 오른편에 보시면 실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떠보시면 오른쪽 다음 페이지에 101페이지네요. 이렇게 뚝 떠 있습니다. 여기 쭉 보시면 나와 있죠. 해서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소재지가 딱 나와 있고요. 지목, 또 면적,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또 첫 번째 칸에 토지 국토 계획부상의 토지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와 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특별법에 있는 각종 제한이 쭉 이렇게 뜹니다. 해서 해당 토지를 딱 보니까 지금 농림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진 토지인데, 특별법상의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 되어지고, 또 가축 분뇨에 관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돼 있고, 또 농업진흥구역 딱 있네요. 그래서 어떤 요 장소 농림지역이면서도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곳이고, 또 농업진흥구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도 농업진흥구역, 농사짓는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다시 지적도가 딱 나와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또 다시 상세하게 밑에 사항들 보시면 해당 그 토지에서 현재 제한받고 있는 각종 어떤 법 제한들을 클릭해 보시면 상세하게 쭉쭉 나오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획 한 편을 통해서 이 상의 모든 상을 다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잘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확인서 참 중요하다. 실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보시면 모든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모든 해당을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또 건물이 있다. 건물이 있을 때는요, 건축물 대장을 또 열람을 해 보시면 이 건물의 종류, 건물의 용도와 또 건물의 어떤 건폐율, 또 용적률, 또 건축물의 연면적 등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 건축물 대장도 시군구청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건물이 있을 때는요. 이런 사항들이 참 중요하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또 넘어가니까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회사가 우리가 앞전 시간에 본 적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각종 어떤 도로 부지라든지 또 공원, 또 학교 부지가 결정이 딱 되어지면 그 부지는 이제 대지에서 제외한다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토지는요, 그 시설 사업이 되기 때문에 대지에서 뺍니다. 빼야 되니까 대지를 매입할 때는요, 그쪽에 대한 부분들은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대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토지 매수가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 가보시면 103페이지입니다. 토지에 대해서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인데 사업이 지연될 때 매수 청구라는 거 있죠. 이것도 참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요,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딱 되어지면 결정이 딱 되어지는 순간부터 해당 토지는요, 대지에서 빠진다. 그래서 대지의 값을 산정할 때 이 시설로 결정이 되어진 이 토지 부지 부분은 제외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설 부지가 빨리빨리 매수되고 수용되면 참 좋은데 매수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또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결정이 딱 되어진 날부터 10년이 되어도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을 때 이때 그 해당 그 토지의 지목을 딱 보니까 지목이 대이다. 요 대인 토지에 한해서만 이 토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것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건요, 주로 보시면 바로 해당 그 도시의 장, 해당 그 특광시장 군사한테 청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인천특별시, 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 각종 어떤 시장 군사한테 청구하지 구청장은 아니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청구하면요, 확답을 해줍니다. 해서 청구하면 6개월, 보통 몇 개월 안에 다 확답을 해줍니다. 매수해준다, 매수 안 해준다, 확답을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매수해준다 할 때는요, 이때부터 2년 딱 되어지면 매수가 딱 되어지고 현금 매수를 해줍니다. 해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매수를 거부하거나 또 매수가 나중에 돈이 없어서 지연될 때에 보니까 다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게 일부 해준다. 이건 공부할 때 다 배운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셔가지고요, 10년 되어도 시행 안 되고 있다 할 때 해당 그 인천시라든지 각종 어떤 서울시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되게 다 매수를 해준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의 내용이니까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또 그 다음 장 넘어가니까 이제 아까 봤듯이 104페이지 보시면 더 나아가서 20년 되어도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을 때, 이럴 때 보시면 그 다음 날 되면 요 시설 부지가 자동적으로 실효가 딱 되어서 없어져 버린다. 하죠. 이것이 지금 20년도 7월 달 되어지면 최초 해제 부지가 등장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편 가보시면 해제 위반 신청 또 있다. 이것이 작년에 신설되어진 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제가 되어진 경우도 있겠지만요, 그 전에 신점 되었을 때 지목이 대토지뿐 아니고 기타 모든 토지입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일 때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지목이 대와 상관이 없이 모든 토지일 때 보시면 아싸리 그 토지에 대해서 시설 결정을 이제 해제할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답니다. 않고 있으면서 또 추가로 해가지고요, 앞으로 남은 이제 신료시입니다. 10년 동안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신료시까지 남은 이제 10년을 더 지켰다 보니까 이때까지도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으면서 이 단계 순서 구분한다. 단계 집행계획 이것도 수립이 안 돼 있더라 겁니다. 그래서 할 의사가 없다는 말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요, 모든 시설 부지로 포함이 되어진 토지 소유자는요, 내 토지에 결정이 되어진 요 시설에 대해서 해제해달라고 해제를 위해서 위반 신청도 할 수 있고 해제를 위해서 결정 신청도 할 수 있고 해제를 위해서 심사 신청도 할 수가 있다 등이 또 나옵니다. 당시 신설되었습니다. 10년 동안 시행이 안 되면서 남은 10년 동안 신료시까지 남은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 사업의 집행계획이 안 나와 있더라 해서 할 마음이 없다란 말 되겠죠. 이렇게 의지가 없는 땅들은 방치할 것이 아니고 20년 되기 전에도 해당 땅 주인들이 해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위반 신청과 결정 신청과 심사 신청을 다 할 수가 있는 이제 그것이 신설되었다. 라고 합니다. 오른편 쭉 나와 있죠. 이것도 활용하십시오. 신청 대상 한번 볼까요?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 시행이 안 되면서 단계별 집행계획도 없다라고 합니다. 남은 10년 동안 지켜봐도 집행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해당 모든 토지 주인들은 이제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시면 이 해제 위반 신청을 받으면 위반권자인 바로 도시 당들은 3개월 안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된다. 통지해야 됩니다.
또 특별한 다음에 있는 박스 안에 1, 2, 3, 4, 5번이요. 요 사항들 아니면 해제를 위해서 입안하게 돼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의 사항이 무엇이냐? 그때 가서야 집행 계획을 수립하거나 또는 요 실시 계획을 인가하거나 또는 요 보상 계획을 공고정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아니면요. 해제를 위해서 입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입안 안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제일 밑에 관로 2번입니다. 해제를 위해서 결정권자한테 결정도 신청할 수 있다. 위에 이런 경우가 아닌데 불구하고도 해제 입안 신청했는데 이제 안 해준다 하면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정권자는요 결정을 하게 돼 있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시면 다시 박스 안에 보시면 1번이죠. 아까 앞에 있던 그 사항들, 해제 입안을 거부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데 불구하고도 입안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되어서 통지를 하거나 또는요, 해제 입안하기로 해가지고 해제 입안을 하였으나 결정권자가 결정을 안 해줄 때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있던 105페이지에 있던 이런 박스 가운데 큰 박스에 있는 요 5개 사항 가지고도 이런 사항이 아니면 불구하고도 입안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할 때는요, 이제 결정권자한테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결정을 신청을 했는데 결정을 안 해준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다시 결정을 입안하겠다 해놓고 입안을 안 해준다 등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또 결정을 해제를 위해서 결정권자인 바로 시도지사, 대도시한테 결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2개월 안에 결정 여부를 결정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된다. 말도 이제 10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밑에 또 바글로 3번 보시면 어떠할 때는 국토장관한테 해제 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가 또 나옵니다. 심사 신청. 이것은 무엇이냐니까요. 또 박스 보입니다. 결정권자가 결정하기로 통지를 결정하지 않기로 통지가 되거나 또는 기타 결정하겠다는 거 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국토장관한테 해제 결정을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해제 심사에 대해서 해제 권고가 있으면요 결정권자는 그때부터 6개월 안에 해제를 하여야 한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소개하는 건 토지라든지 또 소유하신 토지에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업부지가 있으면 한번 심사 요 과정을 대비해 보시고 그 경우에 해당이 딱 되어지면 해제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시행이 안 되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단계별 집행력이 안 나와 있다 할 때는 해제 입안 신청, 또 안 받아주면 해제 결정 신청, 또 안 되면 해제 심사 신청을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107페이지가 중요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역에 참 많은 장소에 지구 단위 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토지 용도 지역이 어떠하든지 해당 그 위치의 토지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포함이 딱 되어지면요, 그 이후에 수립이 되어져 있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이용된다랍니다. 그래서요, 일단 기본 원칙은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도시, 군 계획을 수립하는 일부 장소에 대해서 아주 멋들어진 어떤 계획 등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정할 수가 있다라죠. 이걸 딱 정하면 그 다음에 일정 시간 3년제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요 안에서는요, 요 안에서는 말입니다. 안에서는 토지 이용 사항이 해당 용도 지역이 어떠하든지 다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발표되어진 지구 단위 계획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토지가 개발 정비 보전 이용이 딱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해당 그 토지 위치가 어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 딱 포함이 딱 되어진 토지 일부를 내가 소개를 합니다. 할 때는요, 요 계획의 내용을 딱 보고 이 토지만의 결정이 되어져 있는 이용 방법을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만 토지가 개발 정비 보전 이용되어지니까 딴 건 발표 없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발표를 항상 합니다. 그것을 다 열람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면 그 계획된 계획에 의해서 이쪽 블록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토지 중에서도 이쪽 토지는 어떻게 이용한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보고 이제 판단해서 소개하시고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해서 쭉 보시면요, 이런 것은 개발할 곳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 받는 곳이 아니고 개발할 곳에 멋들어진 상세한 아주 이쁜 개발을 위해서 이것이 나온다 보면 됩니다. 이게 얘기죠. 만약에요, 어떤 지역입니다. 만약에 성도, 만약에 저희 인천 청라입니다. 인천 청라지구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그러면 요 지구 전체에서도 요 각종 어떤 호수도 있대요. 호수가 딱 있고, 요 호수가 딱 있고, 호수는 이제 뭡니까? 공원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되어질 것이고, 또 도로가 쫙 져 있겠죠. 도로 등이 쫙 져 있습니다. 아마 커넬웨이인가 뭐 있대요. 보니까요. 여러 시설이 딱 시설에 붙이는
공원등으로 딱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쪽을 딱 보니까 이쪽에 토지가 뭐냐 보니까 요 안에서도 딱 보니까 이만 잘라가지고요. 이쪽은 딱 보니까 제3종 일반 주거지이다. 일반 주거지역. 또 이쪽은 딱 보니까 제2종 일반 어떤 주거지이다. 또 이쪽은 딱 보니까 무슨 일반 상업지이다. 이쪽은 딱 보니까 무슨 준주거다. 발표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해당 준주거지역, 또 일반 상업지역, 또 이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마다 다 토지 용도 지역들별로 어떤 건물 용도, 건폐율 등이 다 결정이 쭉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체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러면요, 요거 다 무시한다고 보면 됩니다. 무시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요쪽 블록, 뭐 지완, 가로구역 완, 뭐 지완, 완 지역들, 요쪽 구역은 지완2, 지완2, 또 요쪽 지역은요, 지완, 가로구역 3, 또 요쪽 구역은 딱 보니까 가로구역 뭐, 포, 이렇게 발표가 딱 되어지면서 요것들 다 용도지역을 다 무시합니다. 무시해버리고요. 요 지안완에서는 보시면 어떤 주택지역이다. 어떤 공동주택을 건축을 할 것인데 요것들이 보니까 전체에 보니까 평균 층수 20층에서 24층짜리 건축물을 지을 것인데 요 건축물의 건폐율은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18%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는 좁게 높게 올린다 해서 한 뭐 240%를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쪽에 건축물 형태는 전면창이 있는 형태로 주택 건물을 배치를 쭉 할 것이고 또 안에서 도로입니다. 도로의 크기를 외부의 요 크기 안에서 이쪽 부분은 이제 보시면 20m의 도로를 확보한다. 이쪽은 딱 보니까 40m를 확보한다. 또 요 사이에 보니까 소로길로 해가지고 요 폭 이쪽은 4m 도로, 이쪽은 딱 보니까 8m 도로를 또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래서 또 이쪽입니다. GR2, 만약 GR4 이쪽은요 보니까 이쪽은 단독주택지로 활용을 딱 하겠다. 이 안에도 이제 A, B, C를 구분을 딱 해가지고 A는 보니까요 뭐 순수하게 전용 형태로 전용주택을 딱 짓겠다. 그 다음에 이쪽은 상가주택 부지로 딱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청수를 3층까지로 한다. 이렇게 딱 나오면서요. 상가주택은 보니까 건폐율이 보시면 뭐 40%를 주어진다. 용적률은 이제 100% 주어진다. 또 이쪽은 딱 보니까요, 건폐율을 이제 30% 딱 주어지고, 용적률들은 전부 다 보니까 80% 주어진다. 이렇게 상세하게 해당 토지마다 이런 용도지는 다 무시하고요. 어떤 또, 요 안에서, 요 GR2에서는 또 일반 근린생활시설 2종을 짓게 해주는데, 음식점은 또 제외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쫙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개발 등이 보존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운 그 장소는요, 용도지역을 무시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말이 쭉 나오네요. 그래서 다음 장을 딱 보시니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옛날 지형들을 보시면요,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1종이 있고 2종이 1종, 2종 이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어요. 1종, 2종. 지금은 전부 다 통합해서 한 개로 씁니다. 하지만요, 1종 하면요, 과거에 도시 지역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또 2종 하면 도시가 아닌 비도시에서 결정이 되어진 구역이다.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1종 하면 도시 지역 아니고 2종 하면 도시 밖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 그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래서 왼쪽 제일 밑에 108페이지 보십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요, 건축물에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 등 할 때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게 하여야 된다. 그래서요, 지구 단위 계획을 꼭 확인하셔야 해당 토지 영상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보시면 인천의 청라라는 곳입니다. 곳인데 다음 장을 딱 넘어가세요. 청라에서 일부 장소를 딱 봅니다. 그래서 110페이지 보시면 청라에서도 거기 어떤 지역입니다. 단독 택지 용도 지구 계획이 세워지네요. 딱 보시면 이 안에서도 이제 빨간 그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딱 되어져 있는 오른편에 보시면 상당부에 있습니다. 요 장소 상가주택 부지 같은데 요 딱 보니까요. 그쪽에서는 이제 건물의 용도가 별표 1에 따른다. 별표리 여러분들 2장 넘어가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8
114페이지 보시면 요쪽 장소에 요 지구단위 계획국에서 별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그 국토 계획법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요. 요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 또다시 이 건축물 용도나 또 건폐 결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이 담겨 있는 별표가 쫙 나옵니다. 요걸 통해서 접목시키겠다 해가지고요. 딱 보니까 별표 1에 114페이지 딱 보니까요. 단독 택지 용도일 때에 보시면 도면 표시를 R1, R은 일반 택지다. 일반 행주택지. R2는 보니까요. 전용 택지다. 또 R3는 블록형 배치다. 블록형 하면요. 보통 요즘 저기 타운하우스 말이에요. 그래서 R1 같은 경우에 허용 용도에서 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지역처럼 쓰겠다라고 하면서 단독주택인데 다중주택 임대용은 제외하고 또 점포주택 당하네요. 이게 뭡니까? 바로 상가주택. 그래서 일반 행주택에서 이것이 바로 상가주택 부지다. 이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주택에서 점포주택인데 그 밑에 보니까요. 건폐율을 60%까지 이뤄준다. 또 용적은 150%다. 또 청수는 이쪽은 3층까지 가능하다 해서 또 한 필지 안에 가구 수는 3가구 이하이다. 그래서 이 안에 임대주택 2층, 3층 부분에 임대를 집어넣을 때도 밑에 상가 1층 부분 빼놓고 위에 2층에 임대, 3층의 주인집인데 요 총 통합해서 한 건물 속에 상가 빼고 1층의 반쪽에서 두 가구하고 주인집 한 가구, 3가구만 넣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상세하게 정해주죠. 또 오른편 보니까요. 순수하게 전용주택지 보면 이때는 건폐율이 50%까지 이하이고 용적은 80% 이하이다. 청수는 2층까지다 해서 요 안에도 임대를 친다 해도 임대 가구가 1개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2개 가구, 주인집 포함해서 2개 가구 이하다. 딱 되어 있죠. 또 오른편에 R설이 블록형 택지에서 이건 뭐 타운하우스를 말합니다. 타운하우스인데 이것은 건물 3층까지만 가능하면서 이건 좀 더 확대해서 이 타운하우스는 좀 더 많이 모여 사니까 이종 전용 주거처럼 해서 좀 더 확대해 준다 해서 단독형 집합주택, 타운하우스를 짓게 해준다. 또 3층까지 이하의 공동주택, 연립과 다시세도 짓게 해준다란 말입니다. 이거요. 또 일정 건생시설 다 허용이 된다. 이렇게 딱 되어 있네요. 이같이 해당 그 택지들별로 해서 어떤 위치별로 해서 어떤 건물을 또 이게 공동주택 부지는요. 몇 층 해서 청수가 뭐 24층 또 보시면 총 가구수가 건폐율이 30%, 20% 다 결정을 딱딱 해줍니다. 해서 해당 그 블록들 위치들마다 상세하게 건물이 쫙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요.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보세요. 지구단위 계획을 볼 때 여기 위에 있는 여기 뭐 D1부터 뭐 D4부터 D, FD5까지 딱 보니까 다 그 토지마다 다 1, 2, 3, 4가 다 붙어 있습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이쪽 지역에서는 어떠한 용도로 쓸 수 있다. 되어 있죠. 또 용도 가운데서 점포주택은요 1층과 지하층에 건생시설 집어넣을 수가 있다. 또 건생시설에 사용하는 바닥 면적은 연면적 40을 초과해서 설치할 수가 없다. 해서 건생 부분은 건물 전체 40%까지 가능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블록행,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전체 용적률의 100분의 5%까지 부분에서 권리생활시설 상가 등을 지을 수 있다.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지 않들, 또 필지당 가구수, 임대수를 포함한다란 말입니다. 쫙 되어 있죠. 오른편 보세요. 오른편 보시면 다시 외관과 형태가 나와 있죠. 보시면 지붕은 점포주택에는 옥상층의 부대시설, 즉 간판 등을 쌓을 때 높이가 4.5를 초과할 수 없다. 또 경사지붕, 타운하우스 대인 택지부지의 단독주택을 딱 지을 때 경사진 지붕을 딱 설치할 때 보시면 이렇게 1대 3부터 해가지고 요 1대 1 요까지 다 해서 요까지 1대1 요 각도 45도가 나오든지 요 정도 이하지 이렇게 높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의미도 딱 되죠. 외행상 딱 보면 그 경사도도 1대1 3 또는 1대1 정도까지만 가능하다. 그 상세하게 건물의 외관을 다 결정을 딱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아주 멋진 타운이 나오시겠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는요 해당 그 블록별로 해서 어떤 타운하우스 부지 또 일반 단독주택 부지 또 공동부지가 다 나와 있고 또 상가의 업종까지도 다 제한을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체계적인 어떤 개발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개발한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고요. 보세요. 계속 보시면요. 한 필지 안에서 허용되는 가구 수, 257호구까지만 가능하다. 또 평균 평수가 이제 100평까지로 하겠다. 딱 나와 있죠. 이렇게 상세하게 쭉 나옵니다. 나오니까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요. 지구 단위 기계에 맞춰서 딱 해당 토지에 관한 이용 목적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근무하실 때 인근 장소에서 이런 기계를 세워서 개발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그 지역의 위치도와 그다음에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을 딱 발췌해가지고요. 그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블록들 부장받게 하고 또 전매할 때 다 안내를 또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은 별무리가 없지만 특히 상가주택 부지에 대해서는요. 해당 그 이용하고자 하는 업종까지 제한받으니까 그 건물을 매입하거나 임차하신 분이 어떤 용도 하고 나겠다. 또 일반 업종 하겠다. 또는요.
그러면 자기들이 카페 하겠다 할 때 그 용도가 맞는지를 다 하게 해야 됩니다. 카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카페 될 수도 있고 또 일반 업체가 안 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그 용도에 맞게끔 임차인이 되었던 또 주인집이 되었던 간에 소개를 할 수 있는 또 요 집에서는 임대 가구가 몇 가구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계획된 훈련 부분들은 많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인근 장소에 저기 광교다, 판교다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다 발췌해가지고 확인을 꼭 하시는 훈련을 꼭 해 주십사 당부를 올립니다. 해서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114페이지까지의 간단한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금방 간파를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과정을 충실하신 분들은요, 읽어보시면 금방 간파를 할 수 있으니까 요 어렵다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개사 공부를 하셨으면 요 정도는요, 몇 번 보시면 이제 눈이 트이고 시간이 트인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114페이지부터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이 또 쭉 나오네요. 개발행위. 우리가 많이 배웠으면 이제 개발행위 하니까 이것은요, 뭐 거대한 사업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또는요 신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들, 거대한 사업들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들이 아닌 기타 토지 일체 이용 사항들을 개발행위라 부른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건축하거나 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또 토석을 퍼낸다 채취하거나 또는요 토지를 분할하거나 또는요 기타 각종 어떤 물건을 쌓아두거나 등할 때 다 일체 다 심사받는 것이 바로 개발행위죠. 그래서 그걸 딱 보시는데요. 자, 일단은 그 밑에 보시면 개발행위 규모죠. 개발 사업은 규모가 좀 크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지만 뭐 도시 내에서 1만 이상, 도시 외에서 30만 이상 등입니다. 근데 개발행위는 규모가 좀 작아야 돼요.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미만 도시 내에서 공업지가 3만 미만, 또 도시 외에서는 3만 미만, 또 자연보존지역 5천 미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아시니까 넘어가시고요. 요 심사할 때 조건 참 많죠. 기준이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1, 2, 3, 4, 5번 또 다 보셔도 상입니다. 그런데 요거 보지 마시고요. 이건 법에 있는 사항들이고요. 지금 오른편에 보시면 별표 1, 1에 2 있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표 보이죠. 실제 행정처는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개발행위 허가 기준표 이걸 몇 번 읽어보십시오. 건축행위는요 건축법 절차에 맡겨버립니다. 또 기타 사항도 쭉 나와 있네요. 볼까요? 공통 분야 딱 나와 있죠. 개발 행위할 때 공통 요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박스 하나 1번 딱 보니까 각종 어떤 보호가 필요한 조, 수리나 수목 등의 집단 설치가 아닌 것이고 우량 농지 등이 아닌 곳에서만 필요하다. 그래서 우량 농지가 있거나 어떤 뭐 섭지 등에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보호가 필요한 지역들은요 개발 못하게 막겠다는 게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장소에 자기 땅이 있다, 건물짓겠다, 허가 안 날 수 있을 확률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번 보시면 역사적인 보존이 필요한 그런 장소는요 그 보존 상태를 망치는 옛날 아주 옛날 적산 가옥을 매입했는데 이것을 철거하겠다 할 때 비록 철거해서 자기 땅이지만 자기 건물이지만 서로 건물 짓겠다 해도 그 적산 가옥으로서 보존이 필요하다 하면 허가 안 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철거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철거할 때 철거 3일 전 딱 신고하죠. 그러면 그 위치가 적산 가옥 보존 대상 그러면요 허가 안 난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어떤 또 칼로 3번 보시면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토석을 채취할 때 보시면 각종 사항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해당 토지의 경사지가 보니까 아주 급격한 지역에 잘라서 건물 짓겠다 할 겁니다. 참 위험하죠. 허가 안 날 수 있을 확률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보니까요, 저기 절벽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해안선 있죠. 여기다가 위에는 몰라도 요 옆에다가 또 절개해가지고 또 뭔가 목축을 박아가지고 건물 딱 짓겠다 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할 때 허가 안 날 확률이 아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종 어떤 경사도나 현장 그 수풀림이 잘 갖춰진 상태 다 나무를 베면 안 됩니다. 임상고 다 본다란 말이 포함되겠죠. 또 끝나도 4번 보시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뭐냐 보니까요. 거기 4번에 또 가번 보세요. 가번에 보니까요. 골프장은 나무를 다 베죠. 스키장도 나무를 다 뺍니다. 이런 식의 장소는요. 경사지라든지 또요. 수풀림이 다 벨 수 있게 특별하게 해준 경우 있더라란 말입니다. 자, 또 요즘 많이 하죠. 풍력 발전소입니다. 산 위에 풍력 발전소를 지어요. 일대의 수풀림 속에 나무를 베어가지고 풍력이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도시군 계획 시설이 아니고 사적인 자가 풍력 발전소 지을 때도 허용을 또 완화해서 제한을 풀어줄 수도 있다란 말이겠죠. 그 말도 가반에 포함이 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보시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각종 사항을 본다 해서 당연히 해당 그 토지 용도 지역, 주상공업지역, 농지 등의 토지 용도 지역의 기준을 다 모아서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허용이 되어진 건폐율, 용적률, 또 토지 용도 지역별로 허용되는 건축 제한들 다 확인을 꼭 합니다. 그 말 되겠습니다. 자, 또 갈로 2번 보시면 우리가 간단히 배운 적이 있었죠. 개발 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특별한 목적이 필요해서 해당 도시에서 개발 국장지도시군이 개발 행위 허가 제한적을 발표 고시합니다. 그러면요, 개발 행위 허가 제한적은요, 3년간 이제 이용 못하게 된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개발 행위 허가 제한적은요, 개발 행위 허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계획 사업자에 방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방해되는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자에 어긋난다는 말도 이렇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에 보시면요, 개발 행위를 함에 그 주변과 조화되게 한다라는 말이죠. 자율환경에 어떤 망침이 안 될 것이고 주변의 주광이 또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쪽 측에 경관 계획이 발표되어지면요, 경관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고 또 보시면 또 이번에 주변과의 각종 어떤 조화 등을 위해서 또 환경 오염 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등도 다 봅니다. 보고요. 또 주민 지역과의 관계에서 3번 보시면 녹지에 쭉 이어지는 그 축이 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녹지가 쭉 이어져야 야생 동식물도 이동할 수 있어. 녹지를 단절하는 식의 어떤 개발은 이제 막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또 배수구 물길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하천이나 또 다른 어떤 구에 방해되면 안 되겠죠. 다 심사를 하겠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기타 보시면 공유 수면 매립을 할 때는요, 도시, 군 계획에 맞추어서 매립한다. 그 사적인 목적은 안 됩니다. 바다를 매립할 때는 도시군 계획상에 매립 시에 계획이 서 있으면 매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또 밑에 기타 상에서 토지의 분할과 물건 쌓아둘 때도 임목의 벌채, 물건 쌓아둘 때 나무를 베고 물건 쌓아두면 안 되겠다. 물건 쌓는 것은 그냥 빈 땅에 쌓아두지 나무를 베어서 물건 쌓는지를 만들면 안 된다. 라는 또 그런 제안도 붙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사항이 쭉 나와 있죠. 또 기타 개별적으로 검토 사항이 쭉 있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검토 사항도 더 중요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기준 사항들 있죠. 반드시 여러분들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혹시나 하나 보시면 116페이지의 개별적인 검토 사항에서 가번 보시면 건물의 건축이죠. 건물의 건축할 때 개발 행위 허가라는 것은요, 뭡니까? 토지 용도 지역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종류, 또 건폐율, 용적률만 봅니다. 이거 말고 기타 건축에 관한 각종 대지, 도로, 접도 관계부터 해가지고 구조 안전, 필수 설비 다 이게 심사는요, 건축법에 나와 있는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건축법 절차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 지을 때는요, 개발 행위가 아니고 시군 구청에 가서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 권자들이 이제 요 건축허가 함에 가지고 개발 행위를 이제 심사를 해줍니다. 해주기 때문에 개발 건축물 지을 때는 건축법 절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진 부분도 확인해주십시오. 건물 지을 때는 시군 구청에 가서 건축허가 신청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때 개발 행위를 같이 심사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사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특히 또 거기 기타 건축물의 건축도 행위에서 관로 2번 보시면 도로, 수도, 하수도 설치되어져 있지 않는다면요, 허가 안 납니다. 그래서 도로와 접도할 것이고 수도, 하수도 시설, 배수 시설, 또 상수도 시설 갖추고 있어야 허가 난다. 기본적인 사항이 전기, 가스 많겠지만 기본 사항이 접도, 그 다음에요 수도, 하수도 요 시설 갖춰야 됩니다. 갖출 것이고 수도 닦고 그 다음에 전기 닦고 가스 닦고 다 따야 된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장을 딱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면 또 118페이지를 가보시면요, 우리 토지 용도 지역별로 기타 검토사항이 있죠. 이것은요, 성장관리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부터 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